뉴욕, 뉴저지의 대학 졸업생들 부채가 평균 3만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매분위를 통해 입대했던 군인들을 대거 강제 전역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육군이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해튼 최북단에 위치한 이누드 지역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신종 김불 진드기가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뉴욕, 뉴저지의 대학 졸업생들 부채가 평균 3만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학자금 융자 조사 기관인 랜드 이듀가 발표한 2017년 대학 졸업생 학자금 융자 부채 현황에 따르면 뉴욕주에 있는 대학을 지난해 졸업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3만 1,506달러로 전년보다 약 4% 늘었습니다. 이는 전국 50개 주 가운데 6번째입니다. 또 지난해 뉴욕주 대학 졸업생들의 64%가 학자금 부채를 안고 사회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립대 졸업생들의 부채 부담이 특히 심각하며 주립대도 학자금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스토니브룩과 빙햄튼 캠퍼스의 졸업생 부채 평균은 각각 2만 6천 달러와 2만 7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처음으로 대학 졸업생 학자금 부채 평균이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뉴저지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평균은 3만 794달러로 지난해 2만 8,233달러보다 9% 이상 늘었습니다. 또 지난해 뉴저지 소재 대학 졸업생의 62%가 학자금 융자 빚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은행 측이 긴급히 대처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고객 이탈까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일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측은 고객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계좌번호의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한인 고객들은 각종 신분도용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지난달 초 은행 고객 정보 데이터 시스템에서 이상을 발견했고 지난달 말 고객들에게 이와 관련한 통지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12개월간 무료 신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입장은 걱정이 앞섭니다. 근래 신분도용 피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앞으로 벌어질 크레딧 모니터링이나 계좌번호 변경 등에 대한 번거로움과 신분도용 가능성에 따른 불안함이 앞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은행 측은 연방금융범죄수사기관과 협조하에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일강입니다.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인 매분위를 통해 입대했던 이민자 군인들을 대거 강제 전역시켜 논란을 일으켰던 육군이 최근 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0일 고위급 장교들에게 이민자 장병을 전역시키는 조치를 즉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육군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 6월 언론에서 이민자 군인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를 처음 보도하고 군인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정책 변경이 논의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시민권 신청 적체에 전국 주요 도시 시장들이 시민권 신청 적체를 해소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이민서비스국에 요청했습니다. 시민권 신청 적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였던 2015년 12월 말에서 2년 만인 2017년 12월 말 현재 92%나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신청자는 시민권을 받을 때까지 최대 2년을 기다려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의 시민권 신청 처리 속도라면 신규 신청 없이도 계류 건수가 2015년 말 수준에 도달하려면 25년은 걸릴 것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류 건수 급증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취업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한 대면 인터뷰 의무화도 한몫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장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서비스국의 시민권 신청 대기 기간을 통상적 수준인 6개월가량으로 단축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행정부가 반대하는 제도로 부모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선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멜라니아 여사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 된 방법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들 부부가 미 영주권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지 6개월 만에 시민권을 취득한 셈입니다. CNN 방송은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멜라니아 여사가 과거 부모의 영주권 신청 때 보증인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가족 초청 연쇄 이민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선 시비가 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미국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며 대폭 축소, 보증 대상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제한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퍼스트 레이디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의 추진 정책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 트럼프 일가의 앞뒤가 안 맞는 일처리가 트럼프의 신뢰도에 또 한 번 찬물을 끼얹는 셈이 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의 가족 초청 대신 이민 신청자의 학력, 경력, 영어 구사력 등 미국에 대한 기여도를 측정해 영주권을 발급하는 메리트 시스템의 확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맨해튼 최북단에 위치한 이누드 지역에 대규모 고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뉴욕시의회는 이누드 지역 59개 블럭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누드 지역에 고층 주거용 아파트가 대거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이번 토지 용도 변경을 통해 서민 임대 아파트를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건설업자들이 재개발을 시작하면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서민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다며 토지 용도 변경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누드의 토지 용도 변경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되지 못한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택 보급과 활기찬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계속되는 재소자들 사이의 다툼 문제로 뉴욕주는 교도소 수용자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버몬트와의 경계선과 가까운 뉴욕에 있는 약 1,400명이 수용된 한 교도소에서 죄수들 간의 난투극이 벌어졌고 다수의 죄수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요일 기자회견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알바니 북동쪽 워싱턴 카운티 소속의 그레이트 메도우 교도소에서 일어난 폭력적 사태를 설명하면서 이날 폭행에 20명에서 25명가량의 죄수들이 관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As the commissioner said, there was an incident in the yard yesterday. There was an incident this morning, and the facility is on lockdown. Lockdown allows a systematic search of the facility.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 내에 있는 여러 교도소의 인력 수용에도 문제가 있어 재소자들의 수용 가능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도 행정관들은 죄수와 교도 간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에서는 음식에 숯가루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다른 많은 주에서는 숯가루를 음식에 첨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숯가루는 안전할까요? 자세한 소식 양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음식 축제에서 많은 음식에 숯가루를 넣어 짙은 검은색으로 만들어 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각종 음식에 숯가루를 넣은 음식들이 소개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흔히 숯가루는 음식의 맛을 바꾸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식의 질감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숯가루 음식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어두는데 아무래도 음식 자체보다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짙은 검은색의 음식 색깔에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숯가루를 먹는 게 안전한지에는 의문이 생깁니다. If someone takes a medication within, say, 2 hours of taking activated charcoal, the effectiveness could be greatly reduced
or completely reduced. And also, when it's added to all of these foods, essentially a person is not getting any of the nutrients out of those foods because the vitamins, minerals, other nutrients are being absorbed or held onto by the activated charcoal. 지난 6월에 뉴욕시 보건국은 음식에 숟가루를 첨가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주에서 숟가루를 첨가한 음식들이 새로운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의사들은 해독제로 숟가루를 처방해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다른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신종 김불 진드기가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뉴저지 버겐 카운티와 뉴욕주 웨체스터 등지에서 발견된 김불 진드기가 최근 스테이튼 아일랜드 남부 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보건국은 이 진드기로 인한 라임병 유발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으나 아시아에서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감염 사례가 있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잔디에 앉을 경우에는 돗자리를 펴서 앉고 야외 활동 후에는 옷을 턴 뒤 즉시 세탁해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 9을 뉴욕에서 처음으로 전격 공개했습니다. 9일 브루클린 버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갤럭시 노트 언팩 2018 행사에서 갤럭시 노트 9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노트 9은 노트 시리즈 상징인 S펜의 기능을 강화했고 역대 시리즈 중 가장 용량이 많은 배터리를 탑재해 보조 배터리 없이도 하루 종일 사용 가능해진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날 행사 직후 언론들은 대부분 갤럭시 노트 9의 기술력과 스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비싼 가격대에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8월 10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지난 목요일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농구 코치인 제밀 존스가 폭행 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존스는 지난 일요일 퀸즈에서 관광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자보는 이날 거리에서 존스의 차가 멈추자 자신이 부른 우버 택시로 착각하고 유리창을 노크하며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존스는 자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습니다. 올해 나이 35세인 자보는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최근 뉴멕시코주 황무지 페가에서 아동 11명을 감금, 학대한 혐의로 체포된 이슬람 극단주의자 5명 중 1명인 시라즈 이븐 와하츠는 뉴욕시 브루클린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용의자 와하츠는 자신의 아들인 압둘가니 와하츠를 조지아주에서 유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와하츠의 아들은 어제 사건 현장 근처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멕시코주 경찰은 지난해 11월 용의자의 아들을 찾는 과정에서 황무지에 있는 폐가를 급습, 무장한 용의자 5명을 체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1세에서 15세 어린이 11명과 여성 3명을 구조했지만 4세인 압둘가니 와하츠는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음식도 물과 전기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브롱스 프텔리 아베뉴에 있는 2개의 건물 일부가 붕괴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면서 벽돌과 유리 조각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뉴욕주 빌딩국은 최근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건축법 위반 사항을 발견했지만 붕괴 위험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폭우가 쏟아지면서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겼다며 건물 붕괴는 예견된 사고였다고 빌딩국의 안이한 대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들 건물에 살고 있는 9가구의 주민들이 새 주거지를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올 가을 무료 당뇨 수업을 진행합니다. 9월 11일부터 매주 토요일 맨해튼에 있는 뉴 프론티어 처치에서 6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점심 식사와 함께 왕복 메트로카드, 에코백, 물병을 제공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SNC 뉴욕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시회 다른 듯 같은 뜻 2018이 오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개최됩니다. 문화원은 현지인들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언어의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기획된 전시회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기차 운행 차질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이 요금 인상 없이 행정 예산을 증액해 서비스 개선에 나섭니다. 트랜짓은 37억 달러 규모의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예산을 승인하면서 현재 부족 상태인 기관사, 버스 운전사 등 신규 직원 114명을 채용, 노후 장비 개보수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2018에서 2019학년도 팜투스쿨 프로그램에 15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앤드류 코모 주지사는 9일 학생들에게는 건강식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가의 매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도 깨할 수 있는 팜투스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종교계 스펙트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불광선언은 모든 인연이 있는 영가의 업장 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7월 백중기도를 입제했습니다. 21일간의 기도가 끝난 뒤 오는 26일에 천도제를 봉행합니다. 미 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지난달 25일 퀸즈 침례교회에서 7월 정기 예배를 열고 2018 아동 결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8월 정기 예배는 오는 22일 빛과 소금 교회에서 열립니다. 운영이 어려운 중소형 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온 CSO가 협력 사역에 헌신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5일 뉴저지에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그간 함께해준 봉사자와 동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아름다운 교회가 5일 황인철 담임 목사 송별회를 열고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송별사를 한 교인 대표들은 존경하고 자랑할 수 있는 목사님이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A 융자 전문은행인 뉴밀리니엄뱅크에서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달간 스페셜 프로모션 CD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자세한 약관 내용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